1.5조 달러를 관련된 분야에 투자를 하는데 공급망 분리를 위해서 중국이 없어도 우리가 무기를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국이 이렇게 보다가 이길 수 있겠는데? 그럼 전쟁 난다는 거예요. 당장 뭘 해서든지 지금 총동원해서 중국과의 격차를 벌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는 거고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최고의 경제 교사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바로 이분이 떠오르는데요. 투자자의 경력을 가지고 교사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사회적인 혜자가 더 커졌다, 사회적인 그 자산이 더 커졌다라고 저는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신 분 HS 아카데미의 이효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네, 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실제 일이잖아. 네. 있는 그대로를 소개해드렸어요. 네네네. 기회이자 또 강야인 완전 프론티어로 지금 교육가로 갔는데. 네네네. 뭐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회사를 만들 때 네. 저한테 제일 많은 도움을 줬던 책이 원띵이라는 책이거든요. 네.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잘하는 거, 그리고 이게 잘하는 거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잘하는 거 하나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면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 이런 걸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HS 아카데미 뭐 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육만 한다, 네.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긴 합니다. 사실 굉장히 큰 결단 아닌가요? 집안 식구들도 같이 동의를 해줬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기름진 곳을 버리고 네네네. 진짜 저 필라델피아 동부에서부터 떠나가지고 지금 서부 개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글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강의, 오프라인 강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 내가 지금은 괜찮은데 곧 은퇴를 해야 될 것 같다, 혹은 은퇴를 당할 것 같다, 이 말씀 많이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봤는데, 아, 이제는 치킨집을 차리는 거는 이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미 포함돼. 그럼 뭐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면 결국 투자밖에 할 게 없는데, 누군가에 의지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결국은 내가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 그 위기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저희 이제 회사로 오셔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이 이 지금 우리 시대의 투자의 환경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막 국내 주식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그렇고 뭐 금도 그렇고 막 다 막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포모가 온단 말이에요. 그 포모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면 두려움인 거잖아요. 맞아요. 뭐가 두렵죠? 기회를 잃을까 봐 두렵잖아요. 근데 진짜 두려운 건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 향후 몇 년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으나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그 돈으로 자산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그냥 그 직관인 거예요. 사람들이 네. 감이 있는 거예요. 오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폭풍처럼 이렇게 파도처럼 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정말 매일매일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노조라는 방패 때문에 파도가 지금 막혀 있는 것일 뿐이지 민감한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네. 회사 내에서 내가 어떠한 기여를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노조 때문에 회사를 다니고 정년까지 있을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미 내가 어떤 기여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 이러면서 이제 점점 나 그러면 난 뭐 해야 되지? 이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고, 저는 이게 굉장히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누구보다도 지금 AI 툴을 잘 쓰고 계시고 그 변화 중심에 AI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체감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요? 뭐 글쎄요, 이제 뭐 AI를 뭐 저는 이제 안 쓰면은 이제 일을 못하는 수준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AI를 쓰는 것보다 저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우리 지금 삼성전자 좋고 하이닉스 좋고 다 좋잖아요. 근데 왜 좋죠? 저 끝에 가다 보면 뭐 엔비디아의 TSMC의 뭐에 얘기 나오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샘 알트만이 나와요. 네. 오픈 AI가 만든 버블이에요. 지금 누가 말해도 이거는 오픈 AI가 만든 거라는 거죠. 네.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어제 오픈 AI 샘 알트만에 대한 심층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보도를 보면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왜 젠순왕도 리사수도 다 샘 알트만한테 속은 걸까? 아니면 뭘 보여준 걸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처음에 손정희 회장이 그리고 젠슨 왕이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브로드컴 뭐 AMD 모든 그 CEO들이 저 오픈 AI 그 샘 알트만을 만나고 나서 도대체 뭘 봤길래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하는 거냐? 우리가 보기에는 와 이런 걸 한다고? 이렇게 엮여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이러면서 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의 마지막 말미에는 이런 표현이 써 있는데 오픈 AI는 이제는 too big to fail이 됐다. 얘가 망하면 미국이 망하는 거고 이게 미국이 망할 정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모든 게 다 엮여져 있어 버린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샘 알트만이 이야기 던진 공이 굉장히 크죠. 네네. 뭘 보여줬을까 이런 생각인 거죠. 근데 제가 어제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서 테슬라에서 이제 한 3년 일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만두시고 잠깐 이제 저희 한국 오신 분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퍼포먼스를 낼 것 같으세요? 네. 그 사람이 쓰고 있는 AI 툴이 뭘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 중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GPT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내가 뭐 이런 내용을 뭐 시를 이용해가지고 소개하면 사람들이 더 와닿을 것 같은데 시를 한 3개만 추천해 줄래? 이런 질문을 이것도 한 6개월 된 얘기인데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시가 있는데 이게 HS 아카데미의 비전과도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학습이 많이 되어 있구나. 네. HS 아카데미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얼마 전에 HS 아카데미의 앞으로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저랑 같이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랑 너무 맞닿아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그런 거죠. 이게 내가 쓰고 있는 AI 툴보다 지금 30만 원짜리 더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쓰고 있을까요? 샘 알트만이? 음. 그리고 뭘 봤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AGI 비슷한 거 보여줬겠구나. 이런 그쵸.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AGI에 매우 가까운 그걸 보여줬겠죠. 네. 근데 AGI가 되면 일반 인공지능에 가까워질 가능성을 봤다면 아까 제가 다시 들어와서 노동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 이건 박탈 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오기 전까지가 기회인 거예요. 마지막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포모가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샘 알트만이 전 세계를 지금 투자 유치 투어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나온 주요한 뉴스가 사실은 그 동안에는 대단한 기업들이 대단한 사업을 했고 거기서 벌은 현금으로 다 투자하는 개념이었는데 드디어 자금 조달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제 오라클이 터졌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JP 모건도 팀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뭐 팔란티어도 뭐 등장을 하고 등등등 하는데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전선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게 거의 뭐 전투적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요즘에 이제 계속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전쟁인데 지금 미국은 전시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 팔란티어의 CEO는 아니고 CTO인데 이분이 이제 내년 3월에 책을 쓰려고 하는데 모빌라이즈가 제목이에요. 모빌라이즈 이게 무슨 의미냐면 동원해라라는 거거든요. 이동성이 총동원해라. 동원해라. 총동원해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다시 재산업화가 돼야 된다라는 이제 부제를 가진 책입니다. 네. 이 책을 소개하는 내용에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지금 미국에 있는 무기 전부 다 만약에 중국과 전쟁이 나면 2주 안에 다 떨어진다. 다 쓴다. 근데 그걸 만약에 다시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2주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네. 단 중국이 공급망을 허용해 준다는 가정하에 맞는 말이죠. 소름 돋는 얘기인 거죠. 맞는 그러니까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전쟁 나면 미국이 이긴다라는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진짜 제일 좋은 무기 하나가 필요한 거냐 아니면 많이 필요한 거냐 그럼 양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아무 버티기로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몇 년 걸릴 건데 그러면 무기가 부서지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재건할 수 있는 제조업 경쟁력이 지금 미국에 있냐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재산업화하지 않으면 질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이 미국에 있는 소위 말하는 싱크탱크들 사이에서 굉장히 팽배해 있고요. 네. 이게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의 목소리에서도 언급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니셔티브를 얼마 전에 발표했죠. 1.5조 달러를 관련된 분야에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공급망 분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없어도 우리가 무기를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국이 이렇게 보다가 이길 수 있겠는데? 그럼 전쟁 난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렇지 않고 야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저렇게 산업화 해버리니까 야 우리가 지금은 치면은 우리가 오히려 된통 당하겠다. 그런 생각이 나야 3차 대전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은 긴박한 상황이다. 하긴 하는 거죠. 최근 나온 자료에도 보면 미국과 중국의 선박 건조 능력의 차이가 약 250배 정도 난다. 230배, 250배. 예.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뉴스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상황도 중요하지만 중국이 이렇게 가는 방향이 미국의 가는 방향과 기울기가 만약에 중국이 더 가파르다면 이건 또 문제가 또 심각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스스로 느끼고 있는 위기의식이 상당하다라는 생각, 그 인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돈들이 풀린 돈이나 아니면은 전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돈들의 방향은 공급망을 분리하고 그리고 AGI를 빨리 가는 그 방향으로 지금 그냥 완벽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 우리 투자 방향성도 너무 명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전시 상황이라고 표현하면 사실 금융 쪽으로 넘어와서 생각을 해보면 전시나 이런 상황들을 되면 통화 가치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흔들리잖아요. 근데 지금 뭐 우리는 전쟁이 안 났으니까 부분적인 국제전들은 몇 개 터졌습니다만 전쟁이 났다고 인식을 안 하는 사이에 사실은 통화 가치는 지금 엄청나게 빠지고 있거든요. 이거 개인들이 노동을 하는 개인들이 너무 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통화 가치 하락은 통화량의 증가죠. 그래서 M2 증가율 같은 거 봤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주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통화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통화의 자체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디베이스먼트라고 표현하는 거고 디베이스먼트는 그냥 통화량이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화폐의 신뢰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달러 자체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는 너무 많이 말이 들었지만 이게 지금 금 가격으로 여러 가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지지난주에 영국의 영란은행에 가족들이랑 여행 갔다가 영란은행도 한번 가봤거든요. 그러면서 영란은행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네. 뭐냐면 1900년대 초반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1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기사를 파이낸셜 타임즈가 기사화했는데 그 기사가 103년 후인 2017년에 정정돼요. 네, 거짓말했다 그때. 103년 전에. 뭔데? 전쟁 났을 때 영국에서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영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지 돈을 100억 빌리러 나갔는데 100억 다 빌려줬다. 근데 거짓말이었다. 100억을 못 빌렸나? 네, 못 빌렸죠. 뭐 네. 10억, 20억 빌린 것 같아요. 나머지 80억은 어떻게 했는데 뭐 안 나와 있습니다. 찍었네. 찍었죠. 네. 그리고 103년 동안 숨긴 거죠. 네. 그 돈이 어떻게 녹여들었는지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찍은 거예요. 103년 동안 거짓말하고 있다가 네. 나중에 밝힌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사에 보면 말미에 이런 표현이 써져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 부채 그리고 화폐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헤라스클레스급 과업입니다. 엄청 어려운 겁니다. 특히 전쟁 시에는 더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럼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쟁 시에 왜 화폐의 가치를 지키기가 어렵냐?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총동원을 해야 되는 거죠. 총동원해야 되기 네, 때문인 거예요. 네. 총동원해야 되니까 지금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파월의 얘기가 왜 뉴스화가 안 되는지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파월이 얘기하는 게 지금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당장 뭘 해서든지 지금 총동원해서 중국과의 격차를 벌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말하면 화폐의 가치의 근본적인 그 가치, 화폐가 왜 가치가 있는지를 말해주는 근본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1940년에 네. 노르웨이에서 사실은 이제 1930년대에 이미 영란은행에서는 근본이제 못한다. 우리 금 없다. 사실 뭐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미 다 근본이제 안 했어요. 근데 노르웨이에서 1940년에 영국으로 야 우리 금 좀 맡아줘. 라고 하면서 금을 이동시키는 막 전투 작전 같은 걸 해요. 그래서 노르웨이에 있는 금이 대거 영국으로 이동돼서 지금도 영란은행에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노르웨이가 왜 옮겼을까요? 지금 히틀러가 쳐들어온다거든요. 네. 히틀러가 쳐들어오면은 노르웨이는 금부터 가져가는 거거든. 금부터 가져갈 거가 뻔하고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히틀러한테 지면은 금 다 뺏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게 되니까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영국에다가 갖다 준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쟁에서 이겨야 화폐고 뭐고 의미가 있는 거지. 전쟁에서 지면 끝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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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음.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전쟁이라는 단어로 세상을 조금 보니까 현재 상황들이 또 다른 국면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통화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통화가 조금 흔해지고 관련되어서 최근에 뭐 미국 시장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좋았고 하다 보니 이런 신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안이해질 수가 있는데 역시나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네, 지난주부터 들리기 시작했는데 제이미 다이먼이 퍼스트뱅크 자동차 대출 관련 물려가지고 1억 7천억만 달러를 날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퀴벌레 한 마리가 모이면 더 많은 바퀴벌레가 있다. 분명히. 시스템 리스크가 지금 등장하기 시작한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보이지 않는 위험이나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는 은행이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은행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은행에 대한 규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위기가 온다면 은행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연준을 포함해서 모든 중앙은행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은행 말고 딴 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네네. 왜냐면 은행을 조였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제 문제가 그 생긴다는 은행은 거거든요. 뭐 이제 건전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쪼여놨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딜에버리징도 많이 해가지고 은행에서 문제는 안 돼요. 네네. 물론 작은 은행은 망할 수 있죠. 근데 그거 JP모건이 그냥 손쉽게 사면 돼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지난주에 IMF에서도 금융안정 보고서가 나와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문제예요. 넌뱅크. 넌뱅크가 뭐죠? 증권, 보험, 네. 그리고 연기금 네. 이런 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사모. 펀드, 사모. 사모 신용. 네, 사모 그러니까 신용. 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은행에서 관리되지 않는 사모 신용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네.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사모 신용의 형태가 서브프라임과 닮아 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도 어떻게든 레버리지를 하기 위해서 다른 상품들을 만들어냈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서브프라임 얘기가 나오니까 2008년 생각 딱 나죠. 네. 근데 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어허. 이게 문제가 되기에는 음.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네네. 첫 번째로 어제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사모 신용 문제 이거 2008년하고 너무 비슷한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중앙은행 총재가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꽈서 보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진짜로 금융위기 같으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나? 그 사람이 금융위기 다 겪어본 사람인데 그렇지. 그런 얘기를 절대 못해요. 네네. 그거 아니란 얘기죠. 관리 가능한데 이걸 어느 정도 이제 니네들 물려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비공개도 중요한데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 해볼 거야. 연기금 니네 지금 얼마나 물려 있는 건지 이거 지금 까야 되니까 네. 까야 되는 거 이거 물려 있는지 다 물어볼 거고 확인해 볼 거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가 터진다면 여기서 터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문제가 언제 터질 거냐? 네. 돈이 안 들어올 때 터지겠죠. 그러니까 연금에서 문제가 될 때 만약에 우리 국민연금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안 좋은 회사들 사기치는 회사들은 당해가지고 손실이 났어요. 근데 돈이 계속 들어와. 그럼 문제가 안 됩니다. 네네. 문제가 되기가 어려워요. 계속 들어오니까. 네네. 그러니까 녹여져요 손실이. 어디서든지 녹아요. 돈이 들어오기만 녹아요. 하면. 네. 네. 근데 지금은 그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고 그걸 용인해주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이제 도려내고 잘라내고 바퀴벌레 잡고 약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노이즈들은 있겠으나 네네. 이거가 이제 정말 뭐 지금 당장 뭐 1, 2년 안에 문제가 돼서 하기에는 이게 문제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too big to fail인데 네. 너무 문제가 커져버린 것 같아요. 그걸 막기 위한 조치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어찌되었건 그 지금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잡아주셨는데 메인 뱅크 그러니까는 금융권에서의 주요한 플레이어들에는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것 같지 않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지금 안 보이는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아마도 그것은 그 은행 외에 다른 뭐 제2, 제3 금융권 또는 뭐 그림자 금융, 사모
이런 쪽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뉴스 중에 하나가 연초에 나왔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401k에서도 PEF에 투자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제 시작해가지고 막 투자되지는 않았겠죠. 네. 그런데 이거는 또 하나의 버퍼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손실이 났어요. 근데 이게 손실이 나서 문제가 되는 거는 손실이 난 금융기관이나 운용사가 손실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손절매해야 돼. 그래서 손절매하는데 받아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또 들어오는데요. 401k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여기서 물꼬를 틀어놨어요. 이미 여기다가 안전판을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지금 여러 가지 대비책들을 하고 있다. 그렇지. 돈이 들어오면은 그 돈으로 계속 돌릴 수 있는 거죠. 운전 자금으로 계속 그쵸. 돌릴 수 있는 거지. 잘라낼 거 잘라내고 네. 계속 돌리면 네. 된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뭔가 다른 데서 돈을 좀 벌면은 조금씩 메꿔 넣을 수 있고 깨지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붉어지지 않을까요? 불거지겠죠. 예, 그 불거지고 그런 거를 노이즈 삼아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겠죠. 근데 이게 판을 깨가지고 증시의 상승의 그 궤적을 상승세를 꺾을 정도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런 기회는 요거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럼 생각도 드는 거죠. 역으로 보면 어쨌든 신용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발생했고 바깥별로가 보였으니까 연준은 지금처럼 소위 말하는 너무 긴축적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긴축 사이클을 현재 상황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돈이 흘러가는 쪽으로는 오히려 또 좋은 시나리오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면 진짜 법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요번에 이 뉴스를 딱 보자마자 25년 전 생각이 딱 났어요. 한 27년 전쯤 되네. 95년, 96년도 미국 시장 경기 부흥으로 굉장히 좋았다가 그 97년, 98년도 아시아 네마리용 박살 났지 않습니까? 태국부터 해가지고 한국까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IMF 위기가 왔어요. 그때 미국이 금리를 내려줬고 그러고 나서 완전 버블, 진짜 초버블이 한번 터졌는데 모양새가 너무 비슷한 거 아닌가? 그렇죠. LTCM 문제가 또 네.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 외환 위기가 있었고요. 근데 이 문제를 그냥 완화시키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유동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유동성? 근데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갑자기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우리 이제 QT는 이제 중단하고 좀 유동성 이제 항상 유동성을 풀 때는 연준에서 다른 이름으로 풀죠. 네. BTFP인가 뭔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니 다른 얘기 다 떠나서 어쨌든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흘러가는 그 궤적은 위기가 오면 위기를 막는다는 핑계로 또 다시 그런 정책들이 나올 거고 그 정책은 또 다시 소수의 몇 개의 종목이나 우량 자산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인 거죠. 어떤 자산을 봐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여전히 미국 시장 많이 보고 있는데. 대투자의 시대다. 어. 다 오른다. 다 안 오른다. 오르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월급만 다 안 올라요. 네. 월급만 안 오르지. 다 올라서 이게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자기가 강점이 있는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잘 모르는데 미국 주식 오를 것 같아서 미국 주식 한다고요? 그러면 잘할 수 있을까요? 한국 주식을 잘하시는 분은 한국 주식을 하셔야죠. 그렇죠. 미국 주식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경험이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성공 경험이거든요. 맞아요. 돈이 맞아요. 벌려본 데서 벌려요. 맞아요. 내가 여기서 돈 벌었던 사람이 거기서 버틸 수 있는 용기도 나오고 그래서 벌었던 데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데서 그냥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은 지금 올해 들어와서 이제 그 지형도를 보면 이제 금값, 은값이 오늘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한국 주식이 정말 많이 올랐고 특별히 거래소 대형주들이 많이 올랐고 오히려 미국 주식들은 작년에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오히려 다른 한국 금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올랐는데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많이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한국 주식도 올해 너무 성과가 좋았잖아요. 오면서 이제 5천 시대의 조건 이래가지고 이제 그 포럼이 있어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모더레이터 하고 오는 네. 길인데 얘기 나왔던 게 우리 거버넌스 때문에 오른 걸까? 그게 몇 퍼센트나 될까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네. 생각보다 대답들이
다 20%, 30%? 음. 이 정도로 보시더라고요. 만약에 거버넌스 때문에 올랐다면 거버넌스가 진짜 안 좋았던 중소형주도 많이 올라가야 될 텐데 네. 그건 아니었지 않냐. 음. 그리고 올해 제일 많이 오른 거는 방산이랑 조선이랑 반도체인데 음. 얘네들은 거버넌스 때문에 오른 건 아니지 않냐. 음.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가 맞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 반대로 또 얘기하면 거버넌스가 좋아지면 더 좋아지겠네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서 국내 시장에서도 지금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럼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멘텀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국내 주식도 좋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음.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AGI가 되냐 안 되냐 샘 알트만이 사기꾼이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AGI가 안 되고 결국 AI는 버블이 돼서 이제 끝난다. 그런데 만약에 AI가 돼가지고 정말 세상이 천지개벽을 한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이쪽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어허. 그러니까 요게 망한다 그런 거는 망하면은 뭐 어떻게 다시 돌아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다니까요. 예. 근데 그때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그 빅테크들이나 AI와 관련된 주식을 안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되게 큰 리스크다라고 네. 생각을 한다면 네. 미국 주식에 대해서도 관련된 밸류체인이나 공급망 분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네.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진짜 초장기 상승이잖아요. 지금 역사적으로 한 2, 30년 동안에 이렇게 장기 상승한 거는 1990년대 후반 빼고는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도 지금 그다음에 개인들의 비중이 너무 높아. 주식 비중이 45% 가계 뭐 이런 정도로 주식 비중이 높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갈 거니까 관련주들은 선택을 하거나 참여를 좀 일부 하는 게 낫다. 만약에 이제 미국이 망하는 시나리오를 쓴다라고 하면 한국 주식이고 뭐고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제가 아까 전쟁 이야기도 했지만 미국이 이제 중국한테 질 것 같다. 그래서 전쟁이 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한국 주식을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치. 살아야죠. 죽지 않으려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본다면 미국이 지금 의도하는 대로 이제 흘러간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면 네. 그냥 그거는 그냥 계속해서 제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걸 거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뭐 미국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하지 말고 미국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면 네. 미국이 2008년부터 이제 얼마 전까지 소위 말하는 빅테크들의 시가총액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0.5조 달러였어요. 네. 지금 20조 달러란 말이에요. 40배 오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40배 올랐다 이런 거 말고 그냥 20조 달러가 어디서 생긴 거냐 이 질문을 해보자는 거죠. 20조 달러면은 중국의 GDP보다 더 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런 게 만들어졌지? 저는 그 한 빅테크 하나하나가 스스로 제국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국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뭐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iOS라는 걸 만들어서 이 안에서 장사하면은 매출의 30%를 떼가잖아요. 네.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중국에다 매출을 할 때 매출에 얼마를 세금 내라고 미국이 얘기했던 거 얼마나 깡패라고 얘기했습니까? 근데 애플은 30%인데요. 이 자기가 만들어낸 생태계에서 매출의 30% 가져가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미국에서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앞으로도 이 미국이 만든 AI 이전에 모바일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 제국 이게 쉽게 훼손되기가 어렵다. 해자 완전한 해자다. 다른 대안이 뭐 넷플릭스가 오늘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빠졌는데 넷플릭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네네. 그럼 앞으로 그러면은 AI 시대가 됐을 때 넷플릭스 안 볼 거야? 그럼 이제 계속 그런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는 과거 이야기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생각해 보면 저는 얼마 전에 오픈 AI의 챗GPT 프로를 영국하고 UAE에서 전 국민한테 무료로 네. 쓰게 해주겠다라는 뉴스가 엄청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30만 원짜리인데 전 국민한테 그래요. 예, 쓰게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사실은 오픈 AI가 한 나라를 넘어서는 제국으로 꿈꾸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기야 뭐 애플도 한 나라를 넘어선 거고. 이미 넘어섰죠. 그렇죠? 예. 아마존이나 뭐 아마존까지는 아니더라도 구글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 뭐
엔비디아 뭐 애플 지금 4조 달러 근처 왔다 갔다 하는데 4조 달러 GDP 넘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2조 달러밖에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네. 생각하면은 오픈 AI가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영국이나 UAE에서 만약에 이렇게 전 국민이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안 쓰면 안 되는 사람들이 전 국민이야. 음, 근데 만약에 오픈 AI가 이번에 그 음, 가격을 음. 한 5배 정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네. 이런 생각해보면 완전히 종속되는 거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AI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히 이제 스스로 이렇게 막 재단하거나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음. 가능성을 열어놓고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국제적인 쪽에서 잠깐 이제 지역적으로 좀 넘어와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장 정말 사상 최고치인데 어떠세요? 느낌이? 사상 최고치인 거 치고 저는 느낌 그렇게 뜨겁다는 느낌 좀 덜 받는데. 이제 투자자분들의 열기가 코로나 당시와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는 그쵸. 그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직도 연말에 작년 연말에 한국 주식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외쳐셨던 분들이 민망해서 아직 못 들어오시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막 엄청나게 뜨겁고 뭐 여기는 여의도에서는 매일 점심 먹을 때마다 주식 얘기밖에 안 하겠지만 네. 강남에 저는 이제 강남에 있는데 어. 강남에서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직 뭐 주가 올랐어? 근데 음. 뭐 어쩌라고 막 이런 이제 분위기가 아직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이제 바뀌는 시점은 이제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서 어. 뭐 요즘에도 이제 뭐 현대차도 오르고 하이닉스 음. 오르잖아요. 근데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포모가 또 오죠. 네. 어. 야, 뭐 어디 잡주 가지고 돈 벌었다는 얘기로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네. 근데 왜 일반인들이 움직이는 거는 야 삼성전자로 돈을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랐는데 못 벌었냐? 너는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사실은 포모가 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맞네. 이제 시장의 흐름은 이제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럼 좋게 보시는 거예요? 한국 시장에 네, 대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만큼 좋게 보세요?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을 이렇게 나눠서 보면 저는 한 1년의 타임 호라이즌을 보면 미국 시장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미국 시장이 이제 리니어하게 오르지 않고 음. 익스포넨셜하게 혹은 이 각도가 좀 가팔라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여러 가지 근거를 생각할 때 저의 생각하는 메인 시나리오까지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버블에 가까운 그런 네. 현상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럴 경우에 이제 미국 주식이 좀 더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네, 한국 주식이 많이 오른 것도 있고요. 그러면 아까 미국에서는 이제 사실은 빅테크 여전히 보고 핵심 기업들 중심으로 가자 했는데 뭐 한국 시장도 뭐 미국만치는 아니다 좋게 보신다면 한국 어디 좋게 보실까요? 저는 반도체 뭐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반도체 전력기기, 요거는 이제 AI 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AI에서 이제 GPU에서 뭐 이렇게 이제 낙수 효과들이 계속 나와서 심지어 이제 삼성전자 낸드까지 이제 네. 흘러온 거니까 네. 이건 이제 다 좋은 환경이 상당 기간 지속되지 않을까. 음. 저 맨 앞에서 끌고 있는 샘 알트만이 사기꾼이다 이러지 않기 전까지는 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좋게 보는 거는 조선 방사는 계속 좋게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망의 분리라는 측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하루 이틀 안에 끝나는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 좋게 보고 있고 또 배당도 저는 지금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예, 네. 배당 소득 분리 과세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듣고 있거든요. 그 이제 주변에 이제 실력자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한번 홀짝하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배당수 분리 가세요. 된다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걸로 저는 뭐 듣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래요? 이제 뭐 마지막 이제 그 허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부자 감세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네.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제 반대 의견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는 좀 듣고 있어요. 근데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난하게는 아니죠. 통과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소영 의원 안으로 통과되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네네. 배당소득 분리과세 통과되라라는 기대감이 뭐 12월 넘어가면서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배당주 투자하셔야 되는 분들 혹은 이제 꼬마 빌딩 사가지고 임대료 받던 사람들도 이거를 받느니
어차피 세금이 한 2, 그러면 3년 한번 시행되고 나면 생각이 바뀌겠지. 네, 그러면서 그쵸? 이제 넘어오실 돈들이 꽤 많지 않을까. 어.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막 7%, 8% 되는 애들이 되게 여전히 많은데 네. 이런 애들이 리즈너블하게 내려온다고 해도 뭐 한 4%, 5%까지는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생각해도 뭐 2배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높게 주는 시가 배당률 좋은 네, 것들은. 그러면은 네. 배당주에서도 되게 좋은 투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 주식시장 너무 많이 올랐어. 삼성전자 이제 팔아야 돼.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이 또 팔았고. 음, 그리고 여전히 미국 시장이 좋다 보니까 한국 시장 여전히 안 좋게 보고 인버스도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네. 지금 뭐 인버스 곱하기 는 가격이 800원. 액면 병합해야 돼 ETF를. 뭐 그런 정도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데 안 좋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그냥 한번 사보시면 좋겠다. 예, 이렇게. 예, 왜냐면은 이거는 네. 사실은 네. 그 사람의 마음은 음, 잘 안 바뀌고 사람 잘 안 바뀌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또 사람만큼 잘 바뀌는 것도 없습니다. 음, 그냥 한번 사보시면 어. 갑자기 또 코스피가 좋아 보일걸요? 안 사가지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사서 이제 미워 보이는 거지. 네. 한번 사보면 좋아 보일걸요 또. 아, 예. 네, 맞아요. 소유가 존재를 규정하는 세상이죠. 네. 네, 그러니까는 존재가 소유를 규정하지 않고 소유가 존재를 규정하니 사 보면 내 존재가 바뀐다. 음. 한국에서도 AI일까요? 아니면 한국은 역시나 다른 쪽일까요? 한국에서도 계속 AI 관련해서 뭐 반도체, 전력기기 저는 이 섹터를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이게 뭐 오래된 얘기 아닌가? 너무 그런 거 아닌가? 근데 꼭 그런 데서 기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업자들한테 오래된 얘기지 일반인들은 아직 그쵸? 그쪽을 아직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이 흐름이 되게 얼마나 큰 흐름인지는 좀 잘 고민해 보실 필요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저들이 저렇게 막 여의도 땅만한 그런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하는지 음, 그 데이터 센터가 도대체 뭔지 네. 그리고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건지를 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음. 이게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네. 젠슨왕이 그때 이제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저기 오픈 AI랑 왜 그런 계약을 했어? 나 오픈 AI 뭐 몇 조 달러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얘기했어 그냥. 음, 아니 지금 0.5조 달러 비싸다고 하는데 나는 한 5년 있으면 이건 몇 조 달러 될 것 같은데 왜 투자를 안 해? 난 투자하고 싶은데 네. 돈 벌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만약에 이제 알지 못하면서 그냥 버블이다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네.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젠슨왕의 인터뷰도 어허.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이제 번역도 잘 되니까 네. 보시면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표정을 지녔는지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은 막 질문자가 막 젠슨왕 저기 AI로 뭐 매출이 막 그 정도로 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젠슨왕 표정이래요. 아직도 그런 야 이미 됐는데 그런 질문을 하고 있냐 이런 이제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 질문할 때도 나 돈 벌려고 했다고 아니 왜 이렇게 답답하게 답답하냐 니네들은 이렇게 이런 식의 이제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런 느낌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기야 지금 쿠다를 구축했고 그 다음에 이미 옛날부터 이쪽이 될 거라고 사전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럼 벌써 이미 젠슨왕 같은 경우는 3년 5년 전에 음. 이게 언제 오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 그럼요. 예. 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대응을 한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이런 그 포모가 일어난다라는 그 빅테크들의 CEO들을 이용해서 네. 오픈 AI가 먼저 음. 치고 나오고 여기 가서 이야기하고 이거 발표하는 동안 또 저기서 발표 나오고 있고 또 저기서 발표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오픈 AI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했는데 네. 얘가 망하면 안 된다. 얘가 망하면 다 죽는다. 그래서 네. 얘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모든 회사들이 브로드컴 마찬가지 전부 다 오픈 AI가 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미나이가 50%그 증가를 했어. 전월 대비인가 전분기 대비인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트래픽 증가한 양이 챗GPT의 4% 증가한 거에 반이 안 되더라고. 네. 그만큼 지금도 엄청난 여전히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막 이거 호치키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대명사가 됐잖아요. 네네. LLM보다 챗GPT를 더 많이 알잖아요. 네. 네. LLM이 우리 전문가들이야 제미나이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다 챗GPT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끝으로 또 저는 잘 모르는 영역이지만 우리 이 대표님 잘 아시는데 가상자산이 요즘에 이제 변동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점이 좀 막힌 것 같은 느낌 드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그 통화 가치에 대한 신뢰성 하락으로 인해서 계속 생존할 수 있다 아니다. 이게 지금 올해 들어서만 90% 정도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오른 거다. 어디가 맞을까요? 그 저기 금은 오르는데 비트코인은 안 올라서 그치. 디지털 금이 아니네. 이제 또 한 번 실망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금이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아직은 아닌 거죠. 음, 그 이유가 아마 제 생각에는 캄보디아랑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네. 왜냐면 캄보디아로 이제 지목을 했지만 네, 지금 캄보디아에서 이제 불법 사칭 뭐 이런 걸 통해서 음, 벌어들인 미국과 영국의 그 국민들에게 걷어간 그 사기친 돈이 21조 원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세상에. 이건 지금 재무부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캄보디아 그 프린스 그 그룹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미국이 노린 건 뭘까? 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라고 생각해요. 뭐 12만 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 가져와야죠. 예, 그거 가져와야 되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어디에 누군가한테 있어서 누가 매물이 나오고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아직은 꼬마 자산이고요. 왜 오른지 왜 빠지는지를 설명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해요. 아직은. 그런데 지금 누가 비트코인 들고 있는 거 잘못된 범법자가 가지고 있는 거 뺏어오고 이런 지금 작업들이 밑에서 이게 진행되니까 좀 가격이 좀 흔들림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람들의 생각은 에이 디지털금은 아니네라는 쪽으로 이제 갔지만 또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코인 사용되는 영역을 보니까 뭐 그게 무슨 가치 척도나 이게 아니라 환전 시에 예. 환전 시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어떤 식으로 현금화해야 되는 방법이 없네 할 때 그 현금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꽤나 많은 이 비트코인으로 인한 부의 이전이 조금 이루어진 것 같고 다른 그쵸. 나라로.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환전으로 그칠 건가 생각을 네. 해보면 아니 그게 뭐든지 혁신은 싸면 다 쓰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네. 결제를 당연히 이걸로 하겠죠. 음. 왜 그 뭐 페이로 하겠어요? 나중에 가면 시간이 지나면. 근데 그 과정이 이제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여전히 유지하는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을 보시면 돼요. 네.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여전히 매우 높은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 있는 돈, 메인스트림에 있는 달러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크립토 시장으로. 그러니까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네네네. 큰 문제 없이. 네네. 혹시 또 저희 정말 오랜만에 저희 네. 채널 나와주셨는데 네네. 구독자한테 이 얘기는 꼭 좀 하고 왔으면 좋겠어 하는 거 이 얘기는 있으실까요? 좀 저희 뭐 그 각도기님 새롭게 이제 창업하셔가지고 네. 여기 와서 저도 보고 뭔가 정말 그 열기가 느껴지고 네.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각도기 채널 이제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도 또 응원해 주시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저도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다른 분야지만 이제 교육으로 많은 분들에게 좀 더 좋은 이야기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HS 아카데미 이효석 대표님은 진짜 교육의 진심이세요. 그리고 진실하시고. 네, 그래서 내가 뭐 경제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HS 아카데미를 가보시면 좋은 커리큘럼들과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 주시는 우리 HS 아카데미의 이효석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